목숨을 걸어야 하는 스핀 시험. 스핀 시험하다가 40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지만은 목숨을 건 시험 비행 조종사들의 보고서. 실속 진입이 잘 안 되고 기복이 심하고 학생 훈련하는데 부적합하다. KTX-1 스핀 특성 부적합. 샤론 로버트 is fun. 재밌는 비행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훈련기가 아닌 놀이기구 취급을 받은 KT-1. 이대로 국산 항공기의 꿈은 접어야 하는가? 하지만 포기할 꿈이라면 애초에 꾸지도 않았을 것이다. 프랑스의 그 오네라라고 하는 그 연구소 안에 수직 풍덩이 있는데 온 세계를 연구실로 삼고 최종 사용자가 조종사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를 모아 마침내 완성한 세계 최고의 스핀 특성. 최악의 약점을 최고의 강점으로 부활시킨 KT-1의 대역전극을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위험에 대처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비행기가 급격히 회전하며 추락하는 스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인데요. 최초의 국산 공군 항공기 KT-1은 바로 이 스핀 훈련에 최적화된 훈련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멋진 항공기를 개발한 주역들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KT-1 개발 당시 국가연의 항공기 개발을 총주의하셨던 조태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태환입니다. KT-1의 체계 개발 단장을 역임하신 이재명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KT-1의 설계를 책임지셨던 이대열 박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대열입니다. KT-1의 시험 비행을 책임지셨던 분이시죠. 기호 대령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예호입니다. KT-1의 비상 스핀 회복 장치 개발을 주도하신 김병수 박사님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수입니다. 기호 대령님, KT-1은 이제 공군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기본 훈련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고의 훈련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스핀 훈련을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스핀 비행 성능에 대해서 제가 시험했던 전 과정을 한번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전 시간에 조태환 교수님께서 이 실속으로부터 스핀이 진입하는 그런 그 이론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실제로 조종사가 이제 외형적으로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점점 속도를 줄여가면서 받은각을 높여갑니다. 그럼 공기는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게 되는데 받은각을 높여가면 어느 순간인가 실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핀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조종사는 조종관을 풀로 당기면서 자세를 이렇게 들면서 실속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서 러더를 차게 됩니다. 그럼 이 러더가 차게 한쪽 방향, 만약 우측으로 들어간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비행기는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비행기가 수평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롤 현상, 그다음에 요 현상, 이 옆미끄럼 그런 현상을 동시에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의 처음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2호기 같은 경우는 좀 속도가 늦어져서 여기서 거의 서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다시 팍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전형적으로 잘 되는 스핀부터 모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어가고 처음에는 이렇게 수평 쪽으로 이 중심이 돼서 회전을 하다가 나중에 세 바퀴부터는 점점 이것이 이렇게 비행 경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져 가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험할 때는 처음에 초기 단계에 이렇게 들어가서부터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되는 거니까 6바퀴가 돌아지는 거죠? 예, 계속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떨어지면서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 스핀이고요. 이게 이렉트 스핀이라고 영어로 합니다만, 그다음 배면 인버티드 스핀은 배면은 스핀은 반대로 이렇게 받은 각을 증가시켜 가다가 뒤집어서 스틱을 최대한으로 밀면 비행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 대신 비행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 올라가면서 러더를 오른쪽으로 차게 되면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배면 이제 우측 스핀인데 외형적으로 보면 좌측으로 돌아가죠. 우측인데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돌아가서 계속 이게 이제 돌아가는 이렇게 배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스핀이고 맨 마지막에 회복할 때는 이제 이렉트 스핀에 회복될 때는 돌아가다가 반대편 러더를 차고 이렇게 돌아갈 때 반대편 러더를 차서 좌측으로 도니까 우측 러더를 차가지고 막으면서 한 바퀴 돌았을 때 급격하게 스틱을 앞으로 밀어갖고 받은 각을 확 한꺼번에 줄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 그 비행 영역으로 날개에 세퍼레이션 됐던 흐름 방리가 일어났던 공기 흐름이 다시 위에 붙게 돼서 정상적으로 양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됐을 땐 거의 이런 다이브 자세, 수직 다이브 자세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속도가 막 증가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 다이브 리커버리, 즉 다이브로부터 쭉 끌어올려서 정상적인 수평 비행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스핀을 18,000피트 고도,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시작해서 스핀 끝나고 보면 한 13,000피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 드롭이 많죠. 어쨌든 그 시험을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다음 스핀을 위해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이제 스핀 시험 과정이고 학생 훈련은 이 과정의 초기 부분만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기로서 갖춰야 되는 좋은 성능은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진입입니다. 진입 성능, 진입 특성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는데 진입 특성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항공기는 스핀을 넣으려고 그러면 폴카닥 들어가고 이런 비행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핀이 너무 안 들어가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종사가 교육을 위해서 스핀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적절한 조작을 하면 정상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죠. 그렇게 적절하게 컨트롤을 입력했을 때 적절하게 들어가 주는 성능, 이것이 진입 성능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갈 때, 사실 02호기, 지난 시간에 02호기 때 돌아가는 스핀 자체가 오슬레이터리 스핀, 즉 기복이 아주 그 돌아가는 레이트가 선회 유리 또는 이 요 레이트, 피치 레이트, 그다음에 피치 레이트, 그다음에 피칭 이런 것들이 다 기복이 심한 그런 스핀이었다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전투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훈련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는 특성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핀이 돌아가는 그 중에 교관 조종사가 학생 조종사한테 스핀이 이렇게 돌아간다. 따라서 이때는 무엇을 보고 바깥 한 바퀴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조종사가 여유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 이 돌아가는 특성이 팽그로 돌았다가 섰다가 그건 정신없어 갖고 뭐 헬멧이 밖에 부딪힌다든지 이래 버리면 이게 뭐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없어야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회복 특성입니다. 회복 특성은 대개 이 스핀이 잘 들어가는 항공기는 스핀이 회복이 잘 된다. 안 들어가는 항공기는 스핀이 잘 안 된다. 이런 통설이 있고 또 이 오슬레터리 스핀, 즉 스핀의 그 기복이 돌아가는 회전율 자체가 기복이 심한 돌아갔다 말았다 이런 항공기는 스핀 회복이 잘 된다. 이런 경험적 통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회복 특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회복이 아무렇게나 해서 회복이 돼버리면 이게 훈련 효과가 없는 거고요. 정확하게 회복 조작을 저희 이제 스탠다드 리커버리 액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표준 회복 조작을 했을 때 정확하게 예측되는 타이밍 범위 내에서 회복이 딱 되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스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베스트고요. 거기다가 만약 더한다면 그러지 않더라도 훈련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지 않고 혹시 핸즈프리 손 발을 다 놔도 쥐가 저절로 된다면 아마 그게 아이디어라는 스핀 특성이 아닐까 이런 게 생각이. 그래서 스핀 특성을 크게 세 개로 나눠보면 이제 진입, 회전, 그다음에 회복 특성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이제 KT1 시제기를 타시면서 이제 지금 모형을 갖고 주셔서 설명이 훨씬 더 쉽게 좀 와닿는데요.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조건들을 제가 쭉 이제 모아 보면은 결국은 한국의 KT1의 어떤 세계의 어떤 훈련기 중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알 수가 좀 있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KT1과 비슷한 외국의 이런 항공기들과 비교를 해 보면은 KT1의 어떤 우수성들도 단별하게 식별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돌 박사님. 외국의 훈련기를 이제 타 보신 경험도 많이 있을 테고요. 또 KT1의 어떤 스핀 특성이 어느 정도다라고 이제 평가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할까요? KT1 항공기가 세계 제일의 항공기다.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스핀 특성이 좋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스핀을 해본 항공기가 T-37입니다. T-37 이 항공기가 바로 우리 KT1 전에 우리 공군이 쓰는 훈련기가 T-37인데 이 T-37을 타다가 제가 사실은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T-37에 대한 그 성능에 대해서 스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벌써 그분은 이제 스핀 시험하다가 40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지만은 하여간 고등학교 같은 친구고 사관학교에 같이 시험을 봤다가 그분은 떨어져가지고 다시 자기가 조종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그 스핀 그러니까 공군의 그 비행 교육을 받으러 저희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뒤늦게 갔는데 그 친구가 아주 비행을 잘해가지고 1등으로 졸업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 어려운 이 스핀 시험인데 스핀 훈련을 받다가 그 이 T-37이라는 거는 한 번 회복 조작을 해가지고 실패하면 두 번째 또 합니다. 두 번째 또 해도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두 번째 실패하면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그 두 번째도 실패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한 달 후에 비행 교관이 같은 분이에요. 저도 학생이었다니까는 그분이 그 친구가 나 친구인지 이제 알고 야, 너 괜찮겠냐 그러면서 걱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꿈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스핀이 위험하기 때문에 스핀 전담 교관이 별도로 있어요. 자기 담당 교수가 아니고 스팀 전담 스팀만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올라가면서 브리핑을 딱 해주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가지고 18,000피트죠. 우리로 하면 6km 항공에서 거기서 스핀을 집어넣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쭉 했는데 들어가는데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긴장을 막 하고 전 그때만 해도 학생 때니까 뱅글뱅글 들어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스핀이다. 그러면 뭐 저쪽 보여, 저 섬 보여, 안 보여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두 번째 할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바닷물이 철렁철렁하게 바닷물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만약 두 번째 실패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요. 저도 그 경험하고 바로 그냥 거기서 기지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자리에서 40년 전에 갔는데 저도 그때 따라갔었으면은 아마 이 자리에 있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하여간 그만큼 T-37이 아주 스핀 회복 특성이 아주 안 좋은 비행기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가 뭐 훈련기로서 제일 좋은 것처럼 우리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KT-1이 그 당시에는 없었을 때니까 이 KT-1이 지금 와서 보면 보통 비행기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제 확실히 알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 40년 전에 스핀이라는 걸 처음 알아보고 그때부터 스핀이 위험하다. 스핀은 사실 그때 빼놓고는 나중에 거의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T-28이라는 비행기를 다시 타가지고 그때는 훈련기가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작전기였는데 그 비행기 가지고 스핀을 해봤어요. 그 비행기는 이제 아주 옛날 비행기인데요. 스핀 특성은 아주 좋게 만들어놨어요. 스핀 잘 들어가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스핀 회복 조작에도 딱 회복이 되지만 그것도 손발 딱 띄면 있잖아요. 그것도 회복이 돼요. 그 비행기는요. 그 비행기도. 그래서 이 비행기 스핀 특성은 참 좋은데 근데 그 비행기 배면 스핀을 할 수 있냐? 네, 뒤집어서 아까 얘기한 배면 스핀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보다도 KT-1은 훨씬 더 스핀에 비해서는 좋은 비행기다. 이렇게 하고 경험을 했고요. 제가 또 그 PC-7이라고 그 필라투스 항공사 89년도에 제가 첫 번째 이제 그 연구소에 와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때 조종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실제 비행기를 탔어요. PC-7 이거 그 비행기가 우리 KT-1하고 아주 유사한 비행기예요. 그 비행기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 알프스 산 있죠. 바로 그 필라투스 산도 있고 알프스 산 그 상공에서 스핀을 했어요.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뭐 마음대로 해보라고 뭐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 가서 했는데 스핀 특성이 T-37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회복도 잘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비행기가 좋은 것 같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아주 그 아름다운 그 알프스산을 구경을 하고 내려오면서 배면 스핀 뭐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이제 배면 스핀에 대해서는 시범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면 스핀을 할 수가 없는 비행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비행기도 배면 스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항공기구나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항공기는 세계 제일의 훈련기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그 값싸게 그 다양한 그 스핀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형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형태도 핸즈업. 손발을 뛴다는 게 핸즈 프리라 그러거든요. 손발을 뛰는 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만세 부른다 그래요. 만세 불러라 그러면 다 뛰어버리잖아요. 그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학생 조종사한테는 커다란 장점입니다. 학생 조종사가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게 뱅뱅뱅 돌아가면 이게 똑바로 돌아가는 건지 왼쪽으로 돌아가는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지 당황하면은요 전혀 몰라요 그거를. 그러면 손발을 띄면은 만세를 부르면은 회복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가 세계 제일의 훈련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쭉 들으면서 시간만 더 있으면 시간을 다 들여도 지금 이제 KT-1의 이제 우수성, 스핀 특성의 우수성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세계 제1위로 얘기할 수 있는 스위스 필라투스사의 어떤 PC-7에 비해서도 여하튼 정상 스핀, 또 배면 스핀, 또 회전하는, 또 회복하는 부분들, 진입하는 이런 것들이 단연 1위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용 박사님께서도 기술 자문으로 그 당시 파견됐던 미국 전문가에게 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주로 배우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02호기 그 탐색 시제기 시험 비행한 결과를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실속 진입이 잘 안 되고 또 진입해서도 특성이 아주 기복이 심하고 학생 훈련하는데 부적합하다. 우리 조종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그 기술 자문으로 와 있던 그 미국의 유진 아놀드 씨하고 션 러버트는 그 시험 비행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한번 비행기 타봐라. 당신들이 보기도 그런가. 그 사람들이 타고 오고 난 뒤에도 아이고 이거 너무 기복이 심하고 이 학생 훈련에 한국공군 학생 훈련 투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이게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 처음에는 이제 스테빌리티, 종축, 그다음에 횡 안정성, 스테빌리티 그걸 위주로 해서 이제 항공기 개조를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쓰고 그거는 또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그 있습니다. 안정성이 부족할 때는 뭐 라다, 수직거리 날개를 크게 해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스핀 특성이 잘 진입하지 않는 거하고 스핀 특성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이 교과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안 나와 있고 여기는 참 굉장히 그 우리나라 같이 항공
우주 산업이나 기술이 낙후된 데서는 이건 아이디어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무척 고심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의 서적도 많이 봤는데도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02호기가 그 스핀 들어갈 때 스핀 잘 안 들어간다. 거기에 이제 착안을 했습니다. 스핀이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실속 속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실속이 빨리 들어가면은 이제 이거는 스핀이 빨리 진입하는데 실속이 안 들어가고 계속 이 바이브레이션만 하면서 스핀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들어가다가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그거라서 저희들이 이건 뭐 저희 연구진에서 이거는 뭐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에어포일이라고 해서 항공기 날개를 옆으로 이래 보는 걸 에어포일이라고 합니다. 이 항공기 형상을요.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거. 거기에 우리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NACA 그 63 계열의 그런 그 에어포일인데 그 당시에 그 인력이 탐색 시제 만들 때 거기 양력을 더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그걸 모디파이해서 약간 더 두껍게 했더라고요. 두껍게. 그래서 두껍게 하니까 양력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양력이 많이 발생하니까 스핀을 진입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스핀이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핀 진입해가지고도 양력이 많이 발생하니까 속도가 조금만 증가하면 양력이 발생하니까 스핀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탐색 시제기의 부작용을 보고 저희들이 그러면은 이 에어포일을 지금 상당히 두껍게 돼 있는데 이걸 약간 이 날씬하게 좀 이렇게 군사를 빼자 이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리고 원래 모디파이 하기 전에 원형 에어포일 63계열 NACA 63계열 에어포일로 가자.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그게 실속 속도는 약간 증가하는데 증가하기 때문에 실속의 진입이 빠르다. 실속의 진입이 빠르고 일단 또 스핀의 실속 다음에 포스트 스톨 자이레이션 그 다음에 스핀인데 포스트 스톨 자이레이션에 스핀 들어갔을 때 실속 속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스핀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착안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안정성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대폭 개조하는 김에 아예 그냥 항공기 에어포일도 이걸로 한번 개조해보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디 교과서도 안 나오고 경험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에서 왔던 미스터 페소티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아주 항공 조종사이면서 이 글라이더 조종사 그러면서 또 투카노 비행기 직접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분하고 또 이태리에서 왔던 그 에르네스토 발토다라는 그 기술 자문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데 당신네들 의견은 어떠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 생각으로도 지금 현재 안정성을 아무리 좋게 해도 이건 스핀 특성이 나쁘니까 이건 못 쓴다. 그러니까 에어포일까지도 그러면 원형대로 원래 NACA 63218 그 에어포일로 들어가서 해보자.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지는 걸 저희들이 지상에서 느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3호기 대폭 개조할 때 그 에어포일을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우리 결정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98년 10월 30일 밤 11시 미국 최고의 토크쇼인 데이비드 레터맨 쇼. 그날의 주제는 우주에서 즐길 수 있는 장난 10가지였다. 그런데 10가지 항목 중 하나로 한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등장했다. 우주 비행사가 고장 잘나기로 유명한 현대차 로고를 보고 지구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놀라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다. 현대차에 대한 레터맨의 조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현대차를 시속 120km 이상 달리게 하는 방법은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것뿐이라는 그의 농담은 꽤나 오랫동안 회자될 정도로 유명했다. 1986년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대차는 자동차 종주국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었다. 첫 수출작인 엑셀에는 일회용 차, 붙어있는 건 다 떨어지는 차라는 별명이 붙었고
미국 언론은 현대의 영문을 이니셜 삼아 비아냥대는 문장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 2018년 6월 20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현대차에 대한 기사를 게시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 조사 업체에서 발표한 자동차 품질 순위에서 독일 포르쉐를 제치고 1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다. 싸구려 불량품의 대명사였던 아시아의 브랜드가 불과 30년 만에 기라성 같은 선도 기업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자동차 종주국의 왕좌를 차지한 것이다. (2010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출시한 중국의 화웨이. 글로벌 시장에선 짝퉁 혹은 싸구려라는 평가를 받았고 중국 소비자들조차 삼성과 애플의 하위 대용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화웨이는 2018년 2분기에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다. 2019년까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 다시 2021년엔 1위로 올라서겠다던 최고 경영자 리차드 위의 선언이 약 1년 앞당겨져 실현된 것이다. 화웨이의 수직 상승 역시 연구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화웨이의 연구 개발비는 약 51억 달러로 연 매출액의 12.8%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연구 개발비는 약 144억 달러로 훨씬 많지만 연 매출 대비 6.6%에 불과하다. 이처럼 과감한 투자 덕분에 저렴한 가격이 아닌 기술력이 무기가 되어 삼성, 애플 등 선도 기업들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화웨이가 증명하듯 기술 경쟁의 세계에 영원한 후발주자란 없다. 대한민국 최초의 훈련기 KT-1 역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처음으로 도전했던 항공기 개발, 경험이 없어 많은 문제를 겪었고 훈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까지 들어야 했지만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와 시험과 개선을 거듭한 결과 대한민국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훈련기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K2안의 스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앞서 프로그램에서 익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호드링님. 그래서요, 이 시험비행 조종사의 역할이 그만큼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직접 했던 사용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귀중할 때가 있을 텐데요. KT-1의 스핀 특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이 그 조종사들의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좀 반영이 됐습니까? 저는 아마 우리 엔지니어들이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그 02호기 이제 스핀 드라그 그 이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탐색 개발이라는 걸 해서 그 비행 시험 조종사들이 시험을 할 단계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보통 이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인데 이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만든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근데 조종사들이 와서 타보고는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그러는데 이게 한두 가지를 지적해야죠. 거의 다 그냥 다 나쁘다 그러니 이게 뭐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데이터로 또 조종사들이 잘 표현해서 그야말로 엔지니어도 기분도 안 나쁘게 했으면 좋을 텐데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군인들이란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좀 불협화음이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비행시험에서 나온 데이터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었지만 이제 점차 우리 엔지니어들이 결국 조종사들이 좋다고 해야만 이 수정이 끝나게 되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035기, 045기 되니까
그때는 최종 사용자가 조종사구나. 이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데이터보다도 오히려 더 조종사의 의견이 어떠냐 그걸 물어가지고 데이터는 보기에 괜찮을성 싶어도 조종사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다라는 데까지 왔습니다. 제가 비행시험을 이끌어올 때 보니까 엔지니어들 생각이 그렇게 변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KT1의 그 최고의 비행 성능을 만들게 된 동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집에서 한번 좀 실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항공기 개발 이제 지휘를 하셨던 입장 내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이 항공 산업의 이제 후발로 네. 거의 뭐 이제 존재감 없이 뭐 진행을 하는 과정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항공기 개발하는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과 또 실제 사용자 입장에 좀 갭이 있었을 테고 초반에는 좀 이게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극복하시고 받아들이셨나요? 이게 이제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픔을 수반하면서 극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라고 이제 예외가 아니었었고요. 제가 이제 본부장이 되고 나서 맨 처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원들 중에서 우리 공군 좀 너무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한 비행기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수긍을 하고 써줘야 우리나라 항공산업도 발전하지. 전 세계에서 둘도 없는 비행기를 쓰려고 그러느냐. 우리 공군들 너무한다. 특히 뭐 이제 시험 비행 조종사들에 대한 그 지적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맨 처음에 느낀 것이 우리 연구원들 중에서 저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 후에 정말 제 전심을 다해가지고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연구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시험 비행 조종사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코멘트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맞춰 나가려고 드는 노력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 기술이 발전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제 공군에서의 지적 사항도 있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설득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고마운 것은 그래도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연구원들이 다들 수긍하고 쫓아주었고 드디어는 이제 우리 뭐 기대령님 같은 저런 시험 비행 조종사들과 정말 1대1로 라포를 형성해 가면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한 그런 것들이 저희 팀의 정말 큰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좀 매번 느끼지만 이 기술이 발전돼서 우리 어떤 산업이나 혹은 무기 체계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도 좋지만 조직 문화가 성숙되어가는 부분들을 간간히 느끼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느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여쭤봤고요. 김병수 박사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스핀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025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포일을 다시 변경을 했고요. 이제 035기 같은 경우에는 꼬리 날개를 이제 수정을 했는데 이 두 작업들이 굉장히 큰 작업들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그 위험스럽기도 했었었고 또 이 과정이 굉장히 조금 커졌기도 했었었는데 이것 말고도 보다 좀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판단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까? 네. 날개 그 에어포일 모양을 바꾸고 그 다음에 꼬리 날개 그 형상, 그러니까 꼬리 날개를 버티컬 테일하고의 상대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바꾸고 하는 부분은 항공기를 윙 설계라는 게 항공기 설계의 거의 뭐 한 70-80%를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꼬리 날개가 이제 조종 안정성에서는 거의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가지를 고치는 일은 항공기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랑 똑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025기 때 이미 기체는 나와 있고요, 항공기는 나와 있고 스핀 특성은 안 좋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뭐 수직 풍동 시설이 있으면 뭐 그걸 좀 더 어떤 형상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라는 걸 빨리 시험을 해서 결과를 얻어갖고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불행히도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예측 그 해석적인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그 형상을 어떻게 변경을 시킬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을 모르는 상태에서 방향성만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트라이를 해본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서 방향성은 좋아질 거다 예측을 하고 실제로 비행 시험을 해서 조종사 의견을 딱 들어보면 안 좋다라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하여튼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 정도 차이가 윙이나 꼬리 날개가 차지하는 포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머지 포션 갖고 할 수 있는 마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디바이스를 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2호기 때의 그 스핀 특성이 안 좋았던 그 상황은 분명히 이제 형상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경험하고 얻은 소득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훈련기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비행기. KTX-1 공사무기가 받은 충격적인 평가다. 공사무기의 비행 성능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스핀 특성. 진동이 심하고 안정성이 떨어져 스핀에 돌입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모두 어렵다는 것이다. KTX-1 개발팀은 공사무기 개조를 위한 스컹크 프로젝트에 돌입하며 비행 안정성과 스핀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평 꼬리 날개 위치를 동체 맨 끝으로 옮긴 것. 공사무기는 앞선 시제기들과 달리 엔진이 950마력으로 커지면서 동체가 앞으로 길어졌고 자연히 무게중심 또한 앞으로 쏠리게 되었다. 그 결과 기체의 균형이 무너지며 비행 안정성은 물론 스핀 특성까지 함께 떨어지게 되었다. 스컹크 프로젝트 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꼬리 날개를 기존보다 뒤쪽으로 이동하고 면적 또한 더 넓게 수정했다. 꼬리 날개가 비행기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은 던지는 화살인 다트를 예로 들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다트는 화살촉과 몸통, 화살대와 화살깃 이렇게 4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척 간단한 구조지만 사람이 던진 곳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는 데는 더없이 완벽한 구조이기도 하다. 사람의 손을 떠난 다트가 흔들리거나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맨 끝에 달린 화살깃에 있다. 사방으로 뻗은 깃이 공기를 받아내며 상하 좌우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비행기에서는 꼬리 날개가 화살깃 역할을 한다. 수직 꼬리 날개는 좌우의 공기를 받아내고 수평 꼬리 날개는 상하의 공기를 받아내며 꼬리 날개 또한 공기의 흐름을 받아내면서 동체 뒤쪽을 안정적으로 붙잡아 비행기의 진행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꼬리 날개의 구조는 항공기의 비행 안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연쇄적으로 스핀 특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KTX-1 공사무기의 개조에 돌입한 스컹크 프로젝트 팀 역시 꼬리 날개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해 결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했다. 꼬리 날개를 뒤쪽으로 이동해 무게중심을 맞추고 기존보다 면적을 키워 안정성까지 향상시켰으며 그 결과 조종사가 원할 때 스핀에 돌입했다가 회복할 수 있는 스핀 특성까지 향상된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결국 이제 KT-1은 우리 항공사업의 첫 작품입니다. 처음 개발했었던 이 국산 공군 항공인데요.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이 스핀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수준을 이제 그 세계 곳곳에 지금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뭔지 오늘 5분에게 좀 여쭙겠고요. 그리고 제작 개발 과정에서
우리 이제 이후 후배들에게 조금 이런 점들을 꼭 한번 기억하고 조금 좀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모아가지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박사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저한테는 KT1을 개발하면서 0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이렇게 그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사실 그 엔지니어로서는 해볼 거를 다 해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처음부터 설계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돼서 시작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러한 그 교훈을 얻었는데 중간에 기체가 나온 다음에 어떤 형상을 설계하려는 노력은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거의 그렇게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해야지 될 것 같고요. 특히 스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종사의 포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굉장히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전 정신도 굉장히 많았던 KT1의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도전 정신이 많아서 엔지니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이 스핀을 성공적으로 하고 이 KT1 항공기가 스핀이 우수하다는 거에 그 가장 큰 그 밑거름은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스핀 분야의 지식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제 스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전문가, 기술 자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시험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대령께서. 김병수 박사님 조종사들이 잘해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거꾸로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 초기의 자세보다 나중에 그 스핀 비행 시험 그 수정에 갈 때 그때 그 조종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오히려 데이터보다도 더 조종사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그쪽으로 표를 던지는 걸 보고 그때 좋은 느낌이 받았고요. 그것이 그 성공의 원동력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비행시험 팀으로서는 저희 시험팀이 경험도 없었지만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점진적 그 강도 증가 방법에 의해서 시험을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밟아간 것이 안전하게 전체 비행시험을 잘 착실하게 끌어온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대월 박사께서. 예. 저는 KT1이 처음에 이 고치는 단계에 있어서 사실은 안정성 위주로 해서 시작은 좀 미비했는데 나중에 안정성이 고치다 보니까 스핀 특성까지 세계 최고의 스핀 특성을 돼가지고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 하는 그 문기가 떠올라가지고요. 사실 그 처음에는 우리가 그 항공기 안정성이 없는 비행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샤ൺ 로버트 그분이 올라가서 내리고 온 다음에 첫 번째가 is fun, 재밌는 비행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좋은 소리인 줄 알고 맨 처음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비행기는 자기가 생전에 이런 비행기를 타볼 수 없는 비행기를 자기가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행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스핀 특성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특히 그 군의 요구 사항이 없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필요하다면 했어요. 그 대표적인 걸로 그 자동 라다 트림이라는 거 있죠. 자동 라다 트림은 우리 옆에 있는 김병수 우리 교수님이 그 당시에 선임 연구로 책임지고 이거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가 이거 뭐 이게 없는 걸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힘든 걸 그랬으면은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자동문화타임이 굉장히 훌륭한 장점이 있는 항공입니다. 그거를 우리 김병수 교수님이 그 당시에 그거를 또 해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 배면 스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면 스핀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배면 스핀하는 항공기가 없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개발해준 그 우리 연구원들 이렇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그 지인사 대천명 해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하늘에 맡기고. 사실은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정답이 없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슴에 닿고 딱 한 가지 이제 고마운 거는 그렇게 하나의 팀워크,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해서 전격적으로 신뢰를 주고 그걸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준 그 리더십. 그 리더십에는 우리 옆에 계시는 조태한 교수님, 당시에는 본부장님이셨죠.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그 교수님이지만 당시에는 우리 사업부장님이셨어요. 이 전격적인 그 이렇게 만들어준 리더십에 지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시험 비행 조종사 제가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저도 해봤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면서 다 본인이 또 엔지니어링 워까지 다 해주면서 이렇게 한 게 하나의 팀워크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훌륭한 리더십과 이렇게 딱 팔로우십이 합쳐져 가지고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KT1은 앞으로도 계속 수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 베스트 항공기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지금 4개 나라에 지금 수출이 돼 있지만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니고시에이션 돼가지고 하는 나라가 인도라든지 카나다라든지 이런 나라에 지금 수출한 것보다 더 많은 게 수출될 수 있도록 지금 아주 그 전 세계에서 월드 베스트 항공기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박사께서. 예, 그 당시에 이 사업 과제가 항공기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주로 대학에서 이제 전공은 했지만 실제 비행기 정비나 뭐 조종이나 제작에 이렇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실은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얼굴도 붉히고 이런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우리 그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줬고 또 그 당시에 그 리더십이던 본부장님이나 연구소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ROC 없는 걸 하는 거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김병수 박사 다시 한번 내가 감사 말씀하는데 처음에 얘기하니까 좀 난감했는데 나중에 적극적으로 해서 세계 제일 이제 항공기를 만들었고 또 다른 엔지니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전부 난감해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의 항공기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스핀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6분의 1 모델로 했던 그 실험이 우리는 이제 수직 풍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모델 시험한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T50에서도 그걸 똑같이 사용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스핀 시험하는 방법을 하나 개발했고 또 항공기를 이제 대대적으로 개조할 때 스컹크 팀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개조할 때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한꺼번에 항공기 형상을 바꾸고 항공기를 개조하여 시험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때 성공의 비결이 있다. 그때는 뭐 국방과학연구소, 대우중공업 그 당시에 협력업체 전부 일치 단결해서 참 열심히 했던 게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각 분야별로 어렵게 확보한 항공기 스핀이라든가 이런 설계 기술이 연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처음 항공기를 설계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래서 항공기 설계 전문가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 이렇게 길러지는 겁니다. 사실은 뭐 항공기뿐 아니라 모든 기술 분야가 다 그렇겠죠. 그래서 기술 분야의 정책은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세계와 경쟁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이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방홍보원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기술이 가다 끊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하고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세계 경쟁에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태환 박사께서. 네네. 아까 이제 김병수 교수께서도 코멘트를 하셨듯이 이제 설계를 처음에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수정을 해서 이 비행기를 원상태 또는 좋은 성능을 보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설계를 해놓고 제작해서 비행시험하고 평가했더니 괜찮더라 라고 이렇게 지나갈 수만 있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 비행기 개발하는 쪽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고 항상 중간에 수정도 일어나고 뭐 이런 시행착오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더군다나 생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시행착오를 정말 크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행착오를 이기고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된 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보다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것을 제대로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험비행 조종사들의 우수성을 의미하는데, 시험비행 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내려온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엔지니어링 측면으로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딴소리를 한다든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충분히 있는데 불구하고 경험이 없었지만 초기에 시험비행 조종을 했던 뭐 이진호, 기예호 등 뭐 우리 우수한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제대로 된 지적을 해주었고 제대로 된 어프로치를 해줬다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고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날개도 고치고 뭐 동체도 고치고 꼬리 날개도 고치고 이렇게 얘기하면 비행기를 다 고쳤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예산상으로나 또는 기간상으로나 굉장히 위험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한테는 기간과 예산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사실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게 조금 삐끗하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어프로치였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그냥 그 주먹구구적으로 막 했던 것이 아니라 공기역학적으로, 비행역학적으로, 구조역학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혼연의 일체가 돼서 잘 진행되어 나갔다는 것이 저희 아주 큰 자랑, 아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팀을 같이 일했다고 하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우리 연구소뿐만이 아닙니다. 연구소, 업체, 그리고 군 관계에 관련된 우리 공군의 일원들까지도 일치 단결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아마 이런 비행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외국 업체들은 업체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정 안 합니다. 대개 뭐 아까 김병수 교수도 얘기했듯이 뭐 펜스를 붙인다든가 무슨 뭐 다른 걸 팁을 어떻게 막 이상하게 만든다든가 이래서 수정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나가서 나중에 외국 비행기 보셨을 때 비행기 날개 위에 이상한 거 붙어 있는 비행기들 보시면 이 비행기는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뭔가 임시 방편을 쓴 거라구나 생각하시면 99.9%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싸고 빠른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했을 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총체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큰 성공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관계된 여러분들한테 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정말 그 나중에 그 회복 조작을 위한 그 스핀 그 성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이대열 박사님 옆에 계시지만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테스트는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날개를 위로도 붙였다, 아래로도 붙였다, 뒤로도 뺐다, 뭐 더 날개 면적도 늘렸다, 줄였다,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러한 조합들 중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 가지고 드디어는 손만 탁 놓으면 조종사가 조종관만 놓으면 완전히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만든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큰 기여를 하셨지만 관련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많은 분들 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KT-1이 전 세계 최고의 스핀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5분의 정말 열정적인 이야기, 또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원칙에 근거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